네, 안녕하세요. 철인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전도를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좀 읽는 방법을, 리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환자가 체스트페인으로 들어왔을 때 EKG를 찍잖아요. 근데 EKG를 찍고 나서 리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응급실 닥터한테 그냥 주는 경우가 있고, 응급실 닥터분은 그 내용을 뭐, 심장내과 교수님한테 볼 수 있도록 EMR이라든가 그리고 디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을 하게 돼서 확인하게끔 하죠. EKG는 간호사가 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EKG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신규 선생님들이나 곧 임상으로 나오게 될 또 학생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노하우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요. 오늘 내용이 다는 아니에요. 여기에 본인이 직접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항상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보다 더 뛰어난 간호사가 되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심전도를 볼 때 이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규맥, PP, QT. 오늘 알려드릴 이 심전도 리딩은 응급실용 1, 2편으로 나누고 그리고 심장내과용으로 나눠서 제가 앞으로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해요. 오늘은 응급실용 1편으로 알려드릴게요. 규맥 PPQT 아마 이런 용어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하나는 꼭 기억을 하셔서 EKG 리딩의 기본으로 꼭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장내과 용어로 알려드릴 때 이해가 좀 더 쉬우실 수 있게끔 오늘 내용을 좀 잘 숙지해 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 35, 35, 35, 10이라는 숫자를 매칭할 거예요. 심전도의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3하고 5하고 그리고 10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심전도를 리딩할 수 있어요. 자, 심전도를 보는 순서예요. Q는 규칙성, 이 심전도가 규칙성인가 불규칙성인가를 보고요. 맥은 맥박수고요. 여기에 우리가 3하고 5라는 숫자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P파를 나타내는 거예요. P파는 3이라는 숫자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 P는 PR 간격을 나타내고요. 인터벌이라고도 하죠. 이건 5라는 숫자를 붙일 거예요. 그 다음은 QRS 폭을 나타내는 거예요. QRS 폭이 3보다 작냐 아니면 3보다 넓냐 이런 걸 보게 될 거고, T는 T파 ST 분절을 같이 볼 거고 여기에는 5랑 10이라는 숫자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T파를 볼 때는 ST 분절이 상승되어 있냐, 떨어져 있냐, 아니면 변함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거고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우리가 EKG 용지를 보면 우리가 보는 11리드 심전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지리드 6개가 이렇게 있고 흉부리드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위에는 맥박수가 나와 있죠. 깨끗한 심전도라면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대부분의 심전도가 리드 2로 나와 있어요. 리드 2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와요. 이건 심장의 자극 방향이죠. 심장을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동방결절에서 자극이 시작되고 심방 AV 노드, 심실 즉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보시면 돼요. 자극의 방향과 리드 2가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전도상에서 가장 잘 보고 있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위를 보면 리드 1부터 쭉 나오다가 그리고 1, 2, 3, AVR, AVN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볼 거예요. 왼쪽에 기둥과 나눠진 선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데 먼저 기둥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칼리브레이션 바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의 의미는 이 심전도의 크기와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전도의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전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보면은 25mm per sec 뭐 그리고 10mm per millivolt 뭐 그러니까 이 심전도는 1초 동안 25mm를 간다. 25mm면 굵은 거 5칸이잖아요. 굵은 거 한 칸이 0.5mm예요. 두 칸이면 얼마겠어요? 10mm죠? 1초 동안 5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심전도의 크기는 미리볼트당 10mm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체스트 페인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퀴즈를 찍으면 심전도가 아주 놀랍게도 리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T파인지 이게 QRS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폭이 낮으신 분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변경하면 되거든요. 심전도를 크게 봐야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0mm per millivolt라든가 뭐 30mm per millivolt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또는 심전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초 동안 50mm를 가게, 또 1초 동안 100mm를 가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20mm per sec면 1초 동안 굵은 거 5칸을 가니까 굵은 거 한 칸은 0.2초겠죠. 굵은 거 한 칸 안에는 작은 거 5칸이 있어요. 작은 거 한 칸을 40mm per sec, 즉 0.04초 동안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볼 거는 Q예요. 이 심전도가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이건 RR 간격이나 PP 간격을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 들어가요. 그럼 규칙적 리듬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 NSR, 뭐 PSVT나 VT 이런 게 다 규칙적인 리듬에 들어가죠. 그러면 불규칙적인 리듬은 대부분이 APB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보는 이유는 차단, 즉 블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지 안 규칙적인지 이 Q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맥이에요. 맥은 맥박수를 나타내죠. 여기는 숫자 3하고 5라는 숫자를 써요. 이걸 분명 배우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300, 150, 100, 75, 60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심전도 빠르기는 보통 60에서 100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칸보다 안정적이면 당연히 빈맥이고 5보다 한참 뒤로 쳐지면 그러면 이건 서맥이 되는 거죠. 즉 횟수를 까먹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칸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세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심전도에서 보여지는 게 6칸이죠. 5칸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그렇죠. 서맥이에요. 심작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즉 P는 빈맥, 서맥을 나누고 빈맥에는 또 와이드냐, 내로우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큰 그림을 먼저 보면 빈맥과 서맥으로 나누어서 봐요. 심전도 용지에 큰 거 5칸을 세워보면 우리가 50칸이 되거든요. 근데 1초 동안 5칸을 간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심전도는 10초 동안 찍힌 심전도겠죠.
그럼 이 10초 동안 QRS가 몇 번 뛰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QRS 숫자를 세어봐요. 예를 들어서 14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한 84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 사람의 심장 맥박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전도는 처음에 동방결절에서 자극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심방이 탈분극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심전도상에서 찍히는 게 바로 피파예요. 심방에서 심실로 자극이 전달되는 잠깐 쉬는 과정이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심실이 탈분극되는 QRS, 심실이 탈분극되는 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폭 운동은 제일 크겠죠. 그리고 탈분극된 심실이 재분극되는 티파, 이건 정상적인 심전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다시 보시면 심방이 탈분극, 쉬었다가 심실의 탈분극, 그 다음에 심실의 재분극, 이런 과정으로 심전도는 찍히게 되어 있어요. 자, P 웨이브는 심방의 탈분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줄 거예요. 3은 작은 한 칸이 아까 0.04초라고 그랬죠. 작은 거 3칸은 그럼 0.12초가 되겠죠. 즉, 심방의 탈분극은 이 3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래야 일단은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심방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누스 리듬이라고 하는 거고, 피파가 3칸보다 좀 늘어나 있네? 아니면 4칸, 5칸이네? 또 규칙적이지도 않네? 이러면 심방성 아터리얼 리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심방이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심방보다 아래서 자극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션이라든가 접합부나 아니면 뭐 심실에서 자극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피파가 보이지 않겠죠. 피파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접합성 리듬 또는 심실성 리듬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피파가 잘 안 보여요. 규칙적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동성 리듬 또는 피가 불규칙하고 늘어나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심방성 리듬, 피파가 보이지 않으면 접합성 리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나머지 두 번째 P와 그리고 Q, T 요거는 세 가지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좀 재미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꼭 리딩을 잘 하셔서 또 엑설런트한 가정사라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인사를 다음 영상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신장과 심장을 제가 미리 공지를 안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해요. 심장 갔다가 신장 갔다가 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영상 내용에서 이제 제가 연차가 좀 되니까 간호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아예 따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나눔도 갖고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갈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늘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